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가 23일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벌을 유예하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된 겁니다. 이제부터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농가나 유통업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일부 농가들은 여전히 중소마트나 식당에 납품하는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또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23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또는 진열할 경우 농가나 유통업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장에 적용해 왔습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을 유예해온 겁니다.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모든 산란계 농가는 달걀을 판매할 때 반드시 산란일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산란일자 표시는 닭이 알을 낳은 날의 월일을 달걀 껍데기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8월 23일에 낳은 알이면 기존 코드 앞에 0823을 넣는 방식입니다. 산란일자를 달걀 껍데기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선 농가가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달걀을 진열하거나 판매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가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을 땐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조치를, 산란일자를 변조했을 땐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대형마트에서는 달걀 산란일자 의무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규모 유통업체에선 아직 제도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7월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 28곳의 산란일자 표시율은 99%였지만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중소형 마트 902곳의 표시율은 69%에 불과했습니다. 산란계 농가들은 제도 시행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란일에 의해서 그 가격이 차별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산란일이 며칠 늦었다고 해서 농장에서 판매가 안 되고 이제 재고로 쌓이는 문제가 좀 생길 거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에서는 달걀 산란일자 의무 표시 제도 전면 시행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먹거리 안정과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겁니다. 소비자는 니즈는 어쨌든 신선하고 안전한 거를 고르려고 하는 욕구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 먹어도 신선하게 할 수 있는. 달걀 산란일자 의무 표시 제도가 전면 시행됐지만 한동안 제도 정착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네,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 표시 제도가 전면 시행됐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창호 기자. 이 산란일자 의무 표시 제도는 이미 6개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3일 이후로는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동안 산란일자 표시가 안 된 달걀이 적발돼도 처벌 없이 계도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산란일자 표시를 하지 않은 농가나 판매업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가가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달걀을 진열하고 판매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농업과 관련된 다른 표시 규정 위반에 비해 처벌 수준이 센 편입니다.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도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을 때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조치를 당하게 되고 산란일자를 바꿔 팔 경우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소비자들의 요구로 인해서 농가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온 이유는 뭔가요? 네, 달걀 신선도는 산란일자보다 보관 온도가 좌우한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입니다. 당일 생산된 달걀이라도 상온에서 보관하거나 유통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온 유통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건 안전한 먹거리 유통이라는 취지에 무색하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처럼 산란일자 표시를 강제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일본과 같은 농업 선진국들도 산란일자 표시를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네, 산란계 농가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럼 현 시점에서 농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농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달걀 서열화 현상과 이로 인해 재고를 헐값에 내놓는 덤핑 문제인데요. 농가들은 시장 수급 상황에 맞춰 달걀을 저온 창고 시설에 저장해 놓는 등 자체 수급 조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란일자 의무 표시제로 판매업자나 납품처가 가까운 일자에 생산된 달걀만 고집한다면 전혀 품질에 문제가 없는 달걀이 산란일자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받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산란일자가 오래된 달걀이 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남은 달걀들을 헐값에 내놓는 덤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우선 산란일자 의무 표시 제도와 발맞춰 저온 유통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콜드체인 시스템과 같이 생산과 유통, 소비의 모든 단계에서 저온을 유지하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데요.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서는 산란일자 의무 표시 제도만으로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학계와 소비자, 생산자들을 모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서 이 달걀 저온 유통 시스템을 마련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차원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의 주식으로 자리 잡은 밀. 하지만 우리 밀은 저렴한 수입산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재고밀은 떠안을수록 손해라는 업계와 수매 비축을 늘려달라는 농가 사이에서 큰 골칫거리가 됐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밀산업 육성법이 시행됩니다. 이 소식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6일 35년 만에 재고밀 10,000톤을 수매 비축하겠다는 밀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 8개월이 흐른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밀 업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재고밀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2017년산 9,000톤, 2018년산 5,000톤 등 모두 14,000톤가량의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밀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밀산업 육성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됩니다. 밀의 품종 개발과 생산 유통 기반 조성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법 시행을 통해서 국산밀의 품질 제고와 수요 확대를 통해 국산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밀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우선 밀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필요할 경우 밀 비축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비축 사업을 통해 가공업체에 고품질 밀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 밀의 경쟁력을 키우는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품질 관리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인 우리 밀 소비의 확대 방안도 추진됩니다. 군, 학교,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 요청이 가능해져 우리 밀 소비를 더욱 끌어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2019년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 영양사협회 등에 우리 통밀쌀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는 홍보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정부는 우리밀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업계 관련 정보를 얻거나 업무 특성을 파악하기 힘든 고충들이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공기관과 농협 계열사, 민간 기업들의 정보를 한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가 8월 30일에서 31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취업 및 창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일자리 박람회는 청년층들에게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지난해 박람회에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124곳이 참여했고
총 12,000여 명이 관람할 정도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축산 관련된 분야가 그 정보를 얻기가 되게 힘든 분야고 거기 그만큼 종사자들을 직접 뵙기가 힘든데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뵙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엔 농업 공공기관 19개, 농협 계열사 20개, 민간기업 100여 개 등 지난해보다 많은 14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우수 벤처기업도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선 청년 취업에 힘을 실을 채용관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번 채용관을 통해 면밀한 1:1 채용 상담이나 현장 면접, 이력서 컨설팅,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가상 면접 등을 진행해 청년들의 취업을 다각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취창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행사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농협, 민간기업의 채용 정보는 물론 유망 일자리 정보 등을 한꺼번에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구직 희망자들의 취업 갈증을 해소할 공개 채용 설명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4개 공공기관과 8개의 민간기업 채용자가 직접 참여해 자세한 채용 정보와 업무 특성을 소개합니다. 또한 일방적인 관람 형식을 벗어난 토크 콘서트를 통해 푸드테크, 식품 유통 분야의 전망을 짚어보며 반려동물 사업 등 유망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홍보 부스도 꾸려집니다. 다만 공개 채용 설명회와 토크 콘서트는 박람회 방문 전에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9월 11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고기와 축산물 가공품, 포장육과 달걀 등을 수거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되는 만큼 합동단속반은 식용란 판매업소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등 도내 4,890여 곳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생산쌀의 63%를 차지하는 일본계 벼품종을 국내 개발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보급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도는 정부 보급 종자에서 일본계 품종을 전년도보다 70톤 축소하고 국산 품종을 확대해 공급합니다. 이에 도는 도 개발 품종 참드림 종자의 공급 확대를 위해 종자관리소 재배지에서 직접 50톤의 참드림 종자를 생산해 공급하며 그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가 스마트 농업 지역으로 지정돼 데이터 센터와 음식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보육센터, 실증단지 설치에 따른 행정 절차 소요 기간도 4개월 정도 단축됐습니다. 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매입을 위한 소유권 이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주관으로 예정 부지 감정평가를 한 후 매각 금액이 결정되면 9월까지 부지 소유권을 고흥군으로 이전 등기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산림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임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허위 과대 광고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산 수입 임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고 원산지 허위 표기 판매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내 임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임산물의 원산지 구별법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식재료 하면 단연 마늘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연간 1인당 마늘 소비량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일 정도라고 하죠. 이제는 전 세계적인 웰빙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늘의 효능을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현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죠. 동양에선 강한 냄새를 제외하곤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일해백리라고도 불렸는데요.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슈퍼푸드 마늘의 효능 알아봅니다. 정력제라고도 하고요. 뭐 항암제도 되고 면역력도 뭐 높다고 많이 들었어요. 항암 효과가 있어서 좋다 그러는데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자양제로도 좋고 하여튼 음식 맛을 내는 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아주 애호가예요. 이제는 누구나 그 효능을 알 만큼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마늘. 지난 2002년 미국 타임지는 마늘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했고 미국 국립암센터는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마늘을 꼽았습니다. 마늘은 특유의 알싸한 맛과 강한 향이 특징인데요. 바로 마늘 속 알리신 성분 때문입니다.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리신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며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마늘에 풍부한 스코르디닌 성분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돼지고기와 같이 비타민 B1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에는 셀레늄과 게르마늄, 디아르디설파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발암물질의 대사를 막아줌으로써 항암 효과에 좋습니다. 또 비타민 B1, 아연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스태미너 향상과 또 자양 강장 작용에도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늘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은요,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주고 또 혈액을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육종 마늘이라고도 불리는 한지형은 저장성이 좋고 알이 작은 편으로 경북 의성과 충남 서산 등지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쪽수가 10개 내외로 많고 알이 큰 편인 난지형 마늘의 경우엔 전국적으로 재배되며 한지형보다 저장성이 다소 약합니다. 마늘은 껍질을 까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깐 마늘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깐 마늘의 경우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게 일정하며 윤기가 나고 변색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통마늘은 겉 껍질이 선명하고 그 색깔이 붉은빛을 띠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쪽이 잘 구분되고 분명한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단단하고 모양이 또 예쁜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늘은 각종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음식의 맛과 풍미를 더해주는데요. 맛있는 마늘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 때문에 꺼려지신다면 꿀에 절여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껍질을 깐 마늘을 깨끗이 씻어 중불에서 약 10분간 찐 다음 용기에 담고 꿀에 잠길 만큼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간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 드시면 마늘의 아린 맛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단맛의 마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생마늘은 너무 많은 양을 먹어도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하루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다진 마늘을 보관할 때 변색되는 걸 막기 위해선 설탕을 뿌려두면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치는 여름철 몸에 좋은 마늘로 기력 보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